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 오늘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실 그간에 하락한 것 그리고 간밤에 미증시가 반등한 것과 비교해 본다면 오늘 우리 증시의 상승이 강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정상화되려고 하나 봅니다. 일단 시장 안에서 그동안 지수를 받쳐줬던 반도체 반등 나오고 있고 자동차 반등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오늘 알테오젠을 포함한 바이오주들의 오름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현재 지수 보시면 코스피는 0.55% 오름세, 코스닥은 0.4%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오후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나온 건 전력입니다. 조금 전에 HD 현대일렉트릭의 실적이 공개가 됐어요. 2분기 영업이익 2,100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57% 증가하다 HD 현대일렉트릭의 주가가 크게 요동치고 있고요. 이러면 전력단의 수요가 다 좋아질까 싶어서 LS 일렉트릭의 경우에도 현재 10% 넘는 장대 양봉 그려내며 신고가를 경신해냈습니다. 고가권 안에서 전력주들 약간의 기간 조정을 겪고 있었는데 실적을 확인하고 주가가 크게 반응해주고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시장이 정상화되려는 그 구간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과연 오늘장 무엇을 눈여겨봐야 될지 이재규 대표와 함께 이슈 추적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이제 HD 현대일렉트릭 실적 나오면서 LS 일렉트릭도 신고가를 경신했어요. 네. 실적, 전력 이렇게 계속 뭔가 종목들이 번져 나간다면 다시 시장이 정상 궤도에 올라서지 않을까요? 그죠. 이제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시장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버텨주고 있었고, 이 네. 밸류업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흐름이 상대적으로 좀 괜찮았거든요. 근데 말씀하시기 전부터 이제 네. HD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효성중공업 같은 기업들이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일시적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시장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방향성을 바꿀 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종, 섹터 내의 종목군의 흐름이라고 볼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고, 전반적인 이제 코스피 흐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강하게 돌아서지는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전력기기 쪽이라든지 뭐 최근에 VT라든지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서 메리트를 강하게 가져가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우상향을 만들어내면서 역시나 실적을 기반으로 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약세장에서도 좀 시장이 좀 약하다라고 하더라도 부각될 수 있다는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2분기 실적 발표도 나올 거고요. 그리고 3분기, 4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D 현대일렉트릭의 쏘아 올린 공으로 인해서 지금 전력단이 두 자릿수의 급등을 보인 종목이 많습니다. 뭐 재룡전기 14% 급등, 그리고 한중 NCS, ESS로 크게 불꽃 상승을 보여줬다가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이 높아지면서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 다시 강한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에 대한 이야기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드리겠고요. 그 외 시장 안에서 봐야 될 것 무엇이 있는지 두 가지 이슈를 통해서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물론 비만 치료제들 강한데 여기에 의료 AI들도 상승 동참했습니다. 왜 오르는지 알아보겠고요. 또 여기 더불어서 테슬라가 쏘아올린 공에 로봇주들이 반응을 할까 말까 지금은 눈치를 보고 있더라고요. 관련주들 계속 팔로우해 봐야 되는 건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 AI 단으로 넘어가 볼게요. 최근 전체적인 사회 분야에서 문제가 되는 게 의료 대란입니다. 지금 전공의 전문의 공백이 생기면서 시장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 필수 의료 중에 하나인 내과 전문의의 수가 줄어들면서 계속 그 공백이 커지자 이 공백을 어떻게 메워야 되나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인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의료 AI에 대한 필요성을 최근에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AI 활용으로 글로벌 제약 바이오 산업의 매출액은 성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 3에서 5%. 작년 추산이다 보니까 지금은 그 추산치가 조금 더 증대됐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실제로 AI 바이오텍의 투자는 2020년에 314억 달러였는데 작년 기준으로 603억 달러, 거의 한 90%의 시장 성장, 투자 금액이 성장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글로벌 빅파마와 AI 기업들도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손을 잡고 시너지 효과를 내려고 하고 있죠. 신약 개발이라던가 진단, 판독, 분석, 그리고 수술 로봇까지 AI가 접목될 수 있는 바이오 산업은 무궁무진합니다. 정부에서도요, AI로 신약 개발 비용과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5년간 348억 원을 지원하겠다라는 뉴스가 오늘 나왔고, JLK라던가 종목단에서의 반응도 보여줬는데요. 전반적으로 의료 시장을 봤을
봤을 때 이 AI의 중요성, 투자 관점으로 봤을 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뭐 AI 쪽을 이용해서 우리가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를 만들어낸다라고 한다면 신약 개발 쪽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의료 쪽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우리나라 시장의 트렌드를 본다라고 한다면 오늘도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 뭐 대봉LX라든지 몇몇 그 비만과 관련되어 있는 제약 바이오들이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근데 이 제약 바이오가 잘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이 의료 AI 쪽에 대한 모멘텀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AI 쪽에 대한 인프라 투자를 한다라는 내용들로 인해서 반도체라든지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이를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의료 AI 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 AI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이제 몇몇 기업들이 변동성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뭐 아까 전에 말씀하셨었던 JLK도 오늘 주가 흐름이 20% 정도 나오고 있고, 뭐 뷰노 같은 경우도 최근에 주가 변동성이 상방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 의료 AI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해봤을 때 의료 AI가 시장에서 많이 보편화된다라고 한다면 병원에 대한 방문 숫자도 감소를 할 가능성이 높고요. 과잉 치료 같은 경우도 감소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의료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라고 한다면 의료 AI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일시적인 모멘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구조적인 성장이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030년도까지 연간 기준으로 약 40% 정도의 굉장히 빠른 연간 성장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 의료용 AI, 의료 AI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자금이 많이 안 들어왔었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다라고 하더라도 최근의 이 모습을 놓고 본다면 제약 바이오 강세에서 이어질 수 있는 모멘텀 쪽으로 붙는다라고 한다면 의료 AI 쪽에 대한 관심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의료 AI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의 확장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신약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10년에서 15년 정도가 걸린다라고 해요. 근데 이 의료 AI 기술을 이용한다라고 한다면 그 시간 자체도 단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 계속해서 관심 있는 종목군들, 그러니까 종목군들이 우리나라에 많지는 않거든요. 네. 몇몇 종목들을 좀 추려가지고 보신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장에선 그래도 좀 탄력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뷰를 갖고 있으니까 종목 단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JLK가 오늘 그 시장 안에서 거의 대장주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뉴스 하나가 나왔습니다. 매일경제 신문 한번 확인해 볼게요. JLK의 AI 솔루션 미국의 학술지에 재개가 됐습니다. 자사가 개발한 대뇌백질 변성 분석 AI 솔루션에 급성 뇌졸중 환자 대상으로 한 뇌백질 변성 전략 분석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어려운데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딱 이거 하나예요. 1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전문의와 정량 분석 일치도가 무려 99% 일치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AI 솔루션을 적용한다면 10년 이상의 경력을 갖고 있는 전문의를 보유한 실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JLK가 뭐 미국 언론사를 통해서 미국 외신을 통해서 호평받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며 주가도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 구간에서도 21% 넘는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소식 JLK 투자 의견 어떻습니까? 네, 일단 주가 흐름은 오늘 이런 수준은 현재 20% 정도 올라와 있는데 이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가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우상향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학술지에 게재됐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뭐 AP통신을 통해 가지고 이 JLK라는 기업의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내용들이 한번 부각이 됐었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들이 좀 있더라고요. 뭐 JLK가 내놓은 보도 자료다. 그걸 뭐 외신에서 인용을 했을 뿐이다. 뭐 이런 내용들 나오면서 유상증자를 잘하기 위해서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좀 악의적으로 그렇게 보도가 된 것이 아니냐, 홍보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주가라는 것이 어쨌든 상승하면 개인 투자자분들께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줄 수가 있는데 JLK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일련의 과정들을 봤을 때 회사에서 요 IR을 담당하고 있는 쪽에서 네. 좀 주식 투자를 오랫동안 해온 게 아닌가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이 부각된다라는 게 아니라 일단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에서 이 기술력을 잘 홍보한다라고 한다면 주가 흐름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매출이나 영업이익에서 흑자 전환이 되진 않고 있지만 추후에 기술적인 부분, 추후에 이런 기술적인 모멘텀들이 작용이 돼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된다라고 한다면 전 JLK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우상향의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JLK는 언론을 잘 이용해서 또 보유하고 있는 기술들을 잘 이용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잘 끌고 있다라고 평가했는데 저희 시청자분도 이런 의견 주셨어요. JLK 최근에 유상증자 이야기 있었잖아요. 그로 인해 주가가 급락하고 또 다시 급등하고 변동성이 좀 크지 않아요? 라는 걱정 갖고 계시는데 그런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이 JLK보다 루닛 뷰노가 안정적입니까? 일단 안정성이 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의료 AI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서는 아직까지 크게 안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종목은 없는 것 같습니다. 뷰노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뷰노. 근데 지금 JLK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공시를 하는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의 수단을 살펴봤을 때 정말 주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기업들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JLK 같은 경우는 그래도 주가에 어느 정도 좀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제 JLK라는 기업이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다라는 부분인데 그렇다라고 해서 대형주를 투자하듯이 굉장히 큰 자금을 넣기에는 아직까지 매출과 영업이익 단에서는 어느 정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공략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비중 조절은 필수다. 이렇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의료 AI 안에서 안정적인 걸 찾는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앞뒤가 맞지 않는 투자 전략일 수 있다라는 이 점. 따라서 어떤 이슈를 갖고 있느냐, 무슨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느냐를 중점적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관련 종목 저희가 좀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요. 간단하게 보고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는 것처럼 루닛과 뷰노가 이 시장 안에서 국내 기업 중에서는 대표적입니다. 루닛 인사이트, 루닛스코프 기술력 보유 제품을 갖고 있고요. 딥카스, 딥프레임이 있습니다. 여기에 JLK와 딥노이드, 코어라인 소프트 등 AI 기업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재규 대표는 어떤 기업을 가장 최애 종목, 탑픽 종목으로 보고 계시는지요? 저는 일단 뷰노입니다. 뷰노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뷰노고요. 네. 사실 이제 시가총액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루닛이 굉장히 커요. 루닛이 시가총액이 지금 1조가 넘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징성이 있고 작년에 이 의료 AI 관련되어 있는 랠리가 강하게 나왔을 때 가장 대장주의 성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뷰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은 실제로 이 딥카스라고 하는 예측 솔루션 쪽에서 지금 매출이 잘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매출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도입이 되고 있는 병원 한 개당 뭐 한 5천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150개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안정적인 매출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이제 국내에서 벌어들이고 있는 매출을 통해 가지고 미국 시장에 대한 진출을 노려보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뷰노라는 기업에 대한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딥카스 쪽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들 지금 화면 보시면 현재 94개로 증가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150개까지 늘린다라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딥카스가 매출을 담당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2023년도에 FDA 인증을 받은 이 딥브레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뇌 MRI와 관련되어 있는 예측 솔루션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우리가 CPT라고 해서 코드 절차를 밟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코드를 등록해야지만 이제 미국에서 이제 제대로 진료를 받거나 매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일련의 과정으로 연결을 해본다면 우리나라에서 매출이 나오는 자금을 가지고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한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FDA 승인까지 받았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라든지 매출로 잡힌다라고 한다면 이 뷰노 같은 경우는 실적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AI 관련되어 있는 국내 기업 중에는 가장 좀 안정적으로 움직임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뷰노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씀을 좀 드렸고요. 루닛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전부 다 살펴보진 않았지만 루닛 같은 경우도 아까 전에 화면에서 보셨던 뭐 루닛 인사이트라든지 루닛 스코프를 통해 가지고 2025년도에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는 그래도 해외 진출을 가장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조금은 부담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부각되는 순서로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JLK 뷰노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또 AI 쪽과 살짝 엮이고 있는 기업이 라이프 시멘틱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원격 진료와 관련됐었던 기업인데 이 기업들 어떤 사업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좀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프 시멘틱스까지 이야기 드렸고요. 5장에도 상승을 유지하고 있는 의료 AI주, 그 안에서 뷰노 그리고 JLK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엔 로봇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간밤에 테슬라는 5% 넘게 상승했다고 하는데 현재 구간 로봇주들의 경우에는 희비가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테슬라 휴머노이드 로봇 여러분들 아시죠? 이 옵티머스 내년에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공장에 사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소식이 올랐는데 약간 좀 의아한 건 시기가 늦춰지긴 했어요. 원래 공장 배치 시점이 2024년 말, 그러니까 올해 안에 하겠다라고 했는데 2025년으로 늦춰졌고요. 외부 판매 시점도 내년에서 내후년으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투자자분들이 실망할 법도 한데 아니야. 그래도 그 가시적인 것에 긍정적인 의견을 드리면서 매수로 화답을 했고요. 국내 시장에서도 오늘 오전장엔 로봇주가 조금 올랐지만 현 구간에서 뭐 대표적으로 SPG라던가 몇몇 종목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하락 전환 혹은 상승폭을 반납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 두산 로보틱스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이 미국에서 들렸던 소식 국내 시장에서는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이거는 뭐 테슬라랑 우리 로봇 기업들을 동일시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오늘의 스코어는 좀 아쉬운 거 아닙니까? 네, 오늘 스코어는 좀 아쉽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다만 네. 로봇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하반기 때는 전 괜찮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오늘 보시면 티라유텍이라는 기업이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맞아요. 티라유텍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현대차가 미국에 공장을 짓는 데 들어가는 그 스마트 팩토리,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를 만들 수 있는 게 이제 티라유텍이고 티라유텍의 자회사 중에서 뭐 자율주행 로봇을 만드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 회사가 요 현대차 쪽에 들어간다라는 내용들이 좀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쪽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연결을 해올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나라 로봇 관련주 중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티라유텍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현대차 공장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우리나라 전반적인 로봇 산업들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땐 두산 로보틱스가 오늘 그래도 좀 반등을 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기업이 내년엔 상장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내년 상반기 때.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앞서서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하반기니까 지금부터 로봇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좀 체크가 필요하겠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봇주들의 반응은 좀 아쉽다. 그중에서 티라유텍이 강한 건 어떻게 보면 스마트 팩토리라는 키워드로 연결이 되면서 더 강하게 반응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두산 로보틱스도 간단하게만 언급해보면 최근에 두산 밥켓 이야기로 인해서 좋았다가 또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했던 대표적인 종목이었거든요. 이제는 어느 정도 그 두산 밥켓과의 합병으로 인해서 안정기를 겪고 다시 또 본업으로 평가받는 시기가 도래할까요? 네, 일단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 최근에 두산그룹 재편 이후에 네. 주가가 많이 올랐었죠. 아무래도 실적이 잘 나오지 않던 상황에서 두산 밥켓이라는 캐시카우를 자회사로 가져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나쁠 게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많이 밀렸는데 여기서부터는 저는 매수 관점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비교해서 대비해서 지금 매출과 영업이익이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선 그래도 상징적인 부분이 있는 기업이고 MSCI 편입에 대한 모멘텀들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중으로는 아마 MSCI 관련돼서는 시장에서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서 급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또 한 번 그에 따른 모멘텀도 붙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 좀 긍정적인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정말 간단하게만 언급해드리면 앞서 의료 AI도 성장주고요. 로봇도 성장입니다. 하반기 금리 인하 있고요. 어떻게 보면 로봇의 경우에는 하반기 또 신규 상장을 기다리고 있는 기업들도 많다고 하는데 어떤 전략으로 우리 투자자분들 나서야 될까요? 네, 전 일단 로봇 관련주가 하반기 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순서상으로는 의료 AI가 좀 더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매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뭐 JLK라든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뷰노를 좀 보시는 게 어떨까? 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하반기까지, 뭐 연말까지 본다라고 한다면 뭐 두산 로보틱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주도 하반기 관심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순서는 의료 AI가 먼저일 것이다. 그 안에서 뷰노 눈여겨보시고요. 로봇은 두산 로보틱스 선정해드렸습니다. 이재규 대표와 함께 알아봤어요. 고맙습니다.